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관련된 분석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2쪽이 되겠는데, 자, 이 수익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우리가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를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표준편차 또는 표준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구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에 있어서의 측정이 되겠죠. 자, 이 수익의 측정부터 보게 되면은 수익의 측정, 여러분 위험과 수익의 측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위험과 우리가 수익에 있어서의 관계, 그리고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관련된 사항이 또 우리가 출제를 또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위험과 수익의 관계, 그리고 수익의 측정, 위험의 측정에 관련돼서 원래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이 수익의 측정과 관련해서 순영업소득에 있어서의 기대치, 자, 이 순영업소득의 이 기대치는 바로 평균값을 말합니다. 평균값. 자, 이 순영업소득의 이 기대치는 평균값인데, 이 순영업소득의 이 기대치로 추계되는 이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순영업소득의 이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익의 측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수익의 측정에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교재에 나오는 예는요, 좀 액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약간 좀 달리해서, 자, 이 경제 상황이 우리가 불황일 경우에, 경제 상황이 정상적일 경우에, 경제 상황이 호황일 경우에, 자, 예상되는 순영업소득,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이 우리가 불황일 때 우리가 900원이다. 정상일 때 1000원이다. 호황일 때 1100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확률. 자, 불황일 확률 10%, 정상적일 확률 80%, 호황률 확률 10%, 0.1은 10%입니다. 자, 이런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확률 분포표라고 하죠. 확률 분포표. 자, 확률로 표현된 표다. 확률 분포표고요. 자, 총 우리가 투자한 금액. 자, 총 투자한 금액은 우리가 얼마? 10,000원으로 볼까요? 자, 총 투자한 금액은 10,000원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얼마냐? 자,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순영업소득에 있어서의 기대치,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 평균값을 얘기하는데, 자,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순영업소득. 자, 여러분이 불황일 때 900원이죠. 자, 정상적일 때 1000원이 나오고, 자, 호황일 때 1100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순영업소득을 뭘로? 가중치인 확률로 우리 곱하죠. 여기 몇 프로? 10%. 여기는 80%. 여기는 10%입니다. 자,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순영업소득을 우리는 이 가중치인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은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확률이 우리가 확률이 가중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확률이 가중치다. 자, 그러면 얼마죠? 여기는 우리가 90원이 되겠죠. 90원. 여기는 얼마죠? 800원. 예? 80%. 여기는 얼마? 110원이 되겠죠. 110원. 그러면 800원, 90원, 110원 더해주니까 우리는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1,000원이 됩니다. 1,000원. 자,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를 구했죠. 그러면 이 기대치로부터 뭐를 구해야 된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데, 여러분 수익률, 율로 나올 때는 퍼센티지가 되죠. 자, 분모는, 수익률을 구할 때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우리가 순수익가의 비율인데, 이때 순영업소득의 기대치가 분자에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총 투자한 금액은 10,000원 내서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는 얼마? 1,000원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경우는 퍼센티지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죠? 우리는 10%가 되겠죠. 자, 기대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여러분 구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수익은 측정은 이렇게 됐고, 그럼 오위험의 측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위험의 측정. 자, 이 수익의 측정과 오위험의 측정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위험의 측정은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 또는 이 표준 편차 또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이죠.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이 평균인 이 기대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 그림을 우리는 정규, 우리가 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자, 이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밀집을 하게 되면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죠. 이때 표준 편차가 작고 이때 위험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크면은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도 높다. 자, 이 내용이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크다. 꼭 기억을 또 해두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위험과 관련해서 분산 시그마의 제곱으로 기호로 표현하는데,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는데, 자, 문제는 어떻게 돼? 불황일 때 순영업소득 900원이 이 평균인 기대치는 얼마? 1,000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자, 이 평균인 기대치인 1,000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보는데, 이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제곱이죠. 곱하기 확률. 뭐 불황일 확률 10% 곱해주면 이건 불황일 때. 그러면 또 뭐일 때? 정상일 때는 또 1,000원이죠.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1,000원이 순영업소득이 1,000원이 순영업소득 기대치인 1,000원으로부터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또 요거 보는데 우리가 정상적일 확률 80%.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호황일 때 1,100원이 순영업소득인 기대치인 1,000원으로부터 얼마나 또 떨어져 있는가 또 보는 거죠. 또 제곱 곱하기 호황일 확률 10% 해주면 되겠죠. 이걸 다 더해주면은 경제 상황에 따른 분산을 다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900원에서 1,000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100원인데, 문제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관계없겠죠. 100원의 제곱 곱하기 0.1이 하나, 두 개가 나와요. 곱하기 2죠. 요거는 1,000원에서 1,000원 빼니까 0이죠. 0을 곱해봐야 0이니까 관계없겠고, 자, 그러면은 이 100원의 제곱 곱하기 0.2가 나와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죠. 자, 이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이 시그마, 이 표준 편차는 우리가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100원의 제곱 곱하기
0.2죠. 자, 요것은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100원 네, 제곱 곱하기 루트 0.2가 나옵니다. 자, 루트 0.2니까 요것은 얼마?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얼마? 100원. 100원 곱하기 루트 0.2. 요 값 여러분이 전자기에 쓴 게 루트 누르고 0.2 누르시면은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곱해주면은 이제 뭐가 나온다? 분산이 이제 아주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표준 편차 계산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해두시고 22회 시험에 또 이 표를 이용한 우리가 수익과 분산 구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확인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변이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 변이계수는 우리가 변동계수 또는 분산계수라고도 하죠. 자,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얘기합니다. 이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우리가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죠. 자, 이때 기대 수익률 1 단위는 퍼센티지죠.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표준 편차죠.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대적 표준 편차라고 하죠. 상대적 표준 편차. 예? 여러분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상가가 있고 우리가 오피스텔이 있고 우리가 아파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때 기대 수익률과 이 표준 편차는 위험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변이 계수 얼마냐 요걸 구해보자 이런 얘기겠죠. 자, 기대 수익률 상가가 10%, 표준 편차가 4%다.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 20%다. 그런데 표준 편차는 우리가 10%다. 자, 아파트 기대 수익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 5%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 편차 1%다. 이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얼마? 이거는 기대 수익률 10분의 표준 편차 10% 4%니까 얼마? 0.49. 자, 여기는 20분의 10이니까 0.59. 자, 요거는 5분의 1이니까 얼마? 0.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아파트,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경우에는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한데, 그럼 변이계수의 값이 0.2가 가장 작죠. 그래서 가장 작은 변이계수의 값이 가장 작은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유리하다. 그래서 상대적인 표준 편차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역수는 뭐가 되죠? 역수는 역수 관계는 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역수 관계로서 위험은 표준 편차를 나타내죠. 표준 편차 1%당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건데 이때 요 역술이기 때문에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뭐 할수록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이계수에 관련된 상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173페이지에 위험 관리 방법이 나오죠. 자, 위험을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것은 당연히 위험의 정가를 출제를 많이 하죠. 위험의 정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조세, 정가 뭐 할 듯이 떠넘긴다는 얘기죠. 자, 미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제3자 또는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것을 위험의 전가죠. 자, 여러분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떠넘기고, 원청업자와 하청업자 간의 하청계약이라든지 우리가 리스회사와 기업 간에 있어서 리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한 것은 위험의 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청 계약을 한다든지 리스 계약을 한다든지 또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위험의 전가입니다. 자, 위험의 전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의 회피가 있죠. 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회피한다. 투자에 부적격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제외시킨다. 뭐 위험의 회피죠. 위험에 있어서의 보유,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위험을 보유하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위험을 부담을 하려는 것에서 외부적 감가상각 요인에 따르는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위험을 스스로 부담을 하려는 것을 말하죠. 위험의 통제라는 것은 손실의 발생 횟수라든지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게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위험의 통제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의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위험의 통제에 나오는 민감도 분석을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이라고 하죠. 자, 이 민감도,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민감도, 감응도 분석이 나오는데 이 투입 요소가 있잖아요. 자, 투입 요소에 대표적으로 뭐 임대료에 있어서의 변동,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이 변동한다든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가 변동한다든지 부동산 보유 기간,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부동산의 가치의 상승, 이러한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치인 산출 요소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입 요소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요소, 그 결과치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민감도 분석인데, 이 민감도는 우리 회귀 분석법을 가지고 분석할 때 민감도는 회귀 우리가 괴수를 의미하거든요. 회귀 괴수를 의미하는데 이 민감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임대료의 약간 변화도 수익성이 크게 변동하는 건데 민감도가 높을수록 위험은 높은 투자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관련돼서 이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자, 위험의 처리 방법에 우리가 민감도 분석 하나 설명을 지금 했고, 또 뭐가 있어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죠.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 자금,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정부가 보증한 국채에 투자한다.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서 우리 바람직한 투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수익이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죠. 자, 이 보수적 예측 방법에 의한 투자를 하는데, 자,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우리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우리는 최고, 중간, 우리가 최소의 기대 수익률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겠죠. 이때 뭐를 기준? 이 최소의 기대 수익률을 기준해서 이것을 요구 수익률,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의한 방법입니다. 보수적 예측에 의한 방법. 그래서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위험 조정 할인율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우리가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이 사용하죠. 자, 위험이 높을수록 자, 여러분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모두 요구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낮아져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죠.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더 위험한 투자일수록 우리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높은의 동그라미, 높은이 포인트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 바로 위험을 우리가 처리하는 또 방법에 속하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와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유동성 위험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을 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바로 보수적 예측 방법이 되겠죠.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입니다. 위험의 전가가 아니라 위험의 회피에 속하죠. 3번 정답이고요. 4번 수익성에 이렇게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변수들에 대해서는 감응도, 민감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 맞고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을 융통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에 자산 상분법이 나오죠. 자, 이 자산 상분법 또는 이 재산 상분법인데 고전적인 투자 이론이죠. 고전적인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 우리가 나타난 방법인데 자산 상분법은 우리가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가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 우리가 황금의 위험 부담,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3대 위험 부담이 있죠. 이 황금의 위험 부담. 이 현금화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황금성이 있어요. 황금성. 자, 그리고 경제 가치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나타나고 우리가 투자한 원금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과 관련해서 안전성이 나타나는데 이 투자에 따르는 3대 위험 부담이 황금성, 수익성, 안전성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을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에 나누어 투자할 때 황금성, 경제 상황에 따라 황금성, 수익성, 안정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자산 삼분법인데, 자,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부동산은 뭐가 돼? 우리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지만 수익성, 안전성 면에서 유리하고, 은행 예금은 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불리하고 황금성, 안전성 면에서는 유리하지. 주식은 위험이 높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안전성 면에서 불리하고 수익성, 황금성은 유리한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성, 황금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자산 삼분법인데, 이 자산 삼분법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최선의 자산 배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우리 평균도 구하고 또 우리는 분산도 구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하죠. 이 평균은 수익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위험과 관련이 있죠. 자, 평균 분산법인데, 자, 이 평균 분산에 있어서의 이 지배의 원리가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우리가 했습니다. 자, 평균 분산법의 개념 우리가 12회 시험에 나왔고요. 이 지배의 원리가 20회 시험, 15회 시험, 20회 시험, 26회 시험에 이 지배의 원리가 출제를 했다는 거죠. 자, 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라는 것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와 똑같다. 자, 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A, B 두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표준 편차죠. 자, A, B가 있는데, 자,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동일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줄 때 A의 표준 편차는 위험인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낮기 때문에 A 투자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이번은 A와 B에 있어서 표준 편차가 같다. A와 B의 표준 편차가 같다는 것은 위험이 같은데, 위험이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A, B를 비교할 때 어떻게 위험이 같을 때는 어떻게 돼? 기대 수익률이 높은 또 A 투자를 선택을 하겠죠. 자,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A가 B보다 위험도 작을 경우에도 또 우리는 뭐를 선택? 평균 분산의 지배에 원리에서 또 A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A가 B보다 표준 편차도 큰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발생한다?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오류가 발생하죠. 이 평균 우리가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을 해요. 오류. 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두 투자 대안 A와 B의 위험 수익의 관계를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78페이지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하면 안 돼요. 요구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보다 작아야 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은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은 어떻게 돼? A 투자안이 더 선호되면 안 되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크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B 투자안이 선호되죠. 그래서 2번 어떻게 돼요? 또 관련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옳은 것 어떻게 돼요?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면 표준 편차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더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은 A 투자안이 어떻게 돼요?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에 있어서의 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A 투자안이 더 선호된다. 어떻게 돼요? 2번 지문이 우리가 맞는 지문이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을수록 유리한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B 투자는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위험이 작은 A 투자는 더 선호됩니다. 2번 정답. 이죠. 여러분이 요거 얘기죠.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작은 표준 편차가 B가 크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수록 위험이 낮은 A 투자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에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급해집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위험과 이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평면에서 위험을 회피할수록, 자 여러분 여기에 뭐의 기울기죠? 우리는 바로 무위험 자산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위험 회피도잖아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이렇게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해집니다. 급해진다. 완만해지는 게 아니죠. 틀린 지문이고. 자, 투자 위험과 수익률은 부가 아니라 여러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뭐죠? 양의 관계. 마이너스가 아니라 양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게 틀린 지문이고. 5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시키죠. 자,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무위험률.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요구 수익률인데 문제는 무위험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우리가 지문이죠. 그리고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지니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우리는 플러스 정해관계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 플러스 정해관계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출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위험 수익에 있어서의 측정과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에 있어서의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또 매년 또 출제되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